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CBS가 만드는 까칠한 시사 토크쇼 스타카토 31회가 돌아왔습니다. 변함없이 김갑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세상이 다 알진 않지만 저는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팍 그냥 이마에 써있는 딸 바보. 근데 이상한 것이 딱 30년 전의 일인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아들이 아기일 때 손톱을 깎아서 이거 조금 베었어요. 그러니까 빨간 피 한 방울이 조그맣게 이렇게 탁 동그랗게 그려지는데 안 잊혀져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거죠. 예. 자, 그렇죠. 우리 또 보도국의 그레고리 팩 이재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큰 애가 지금 몇 살입니까? 18세입니다. 18세. 네. 요즘 이제 그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얘네들이 도저히 그 일반인의 상상력으로 상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제 저희 아이하고 뭐 대화를 시도는 하건데 이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포기를 하고 사는 것이죠. 3호선을 타세요. 대화역으로 가셔서 대화역으로 가서 해요. 그 세대는 그 세대의 미래를 그냥 알아서 책임지라 그러고 우리는 당장 닥친 오늘의 우리 세대의 문제를 그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에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CBS의 스타카토 31회 첫 번째 핫 이슈. 오늘 다룰 주제는 공무원 연금 그리고 여기에 1+1으로 붙어버린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이재기 기자. 네. 뭐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뭐 간단하게 통과가 될 줄 알았더니 결국은 또 결렬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를 사인을 안 해준 거예요, 대체? 1일 날 밤이었죠. 1일 날 밤부터 2일 날 새벽 사이에 이게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333조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에. 그렇죠. 70년 동안에. 여기에 이제 하나 조건이 붙어 있던 것이죠. 조건. 그 조건은 이 논의가 시작되는 지난해부터 이미 조건으로 붙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공적 연금을 좀 강화하자. 공무원 연금을 손을 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공무원 연금은 할 게 아니라 공적 연금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한 자락을 깔아뒀었는데요. 결국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협상 과정을 좌우를 했고 급기야 지난 2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청와대 지침을 받은 여당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야당에 끌려갈 수도 있어.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 수치를 명문화할 수 없다. 고 했던 것이었고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걸 합의를 했다가 그렇죠. 명문화 써놓지는 못하겠다. 확실한 약속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그 부분을 반대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혁이 이 복선적인 루트를 통해서 진행됐을 경우에 개혁이 성사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키려고 했고 당에서는 기능적이면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다는 게 바로 50%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 간에 서로 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걸 어정쩡한 형태로 종이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제 구두로 해둔 것이죠. 근데 김무성 대표의 워딩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여야의 합의, 힘들게 합의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외부의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침해받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다. 유승민 대표도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어정쩡하게 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지금 하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역관계에서 봤을 때 청와대가 아무래도 당보다는 입김이 좀 더 세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번 협상 과정을 통해서도 보면 이 정부 여당에서는 청와대로부터 뭔가 지침을 받아서 그거를 좀 실행하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강했던 것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마지막에 이 협정문을 최종적으로 픽스를 하고 그걸 확정할 때 그때만 당 지도부에서 김무성 대표죠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했을 뿐 그 외에는 모든 것을 아주 실시간으로 전부 보고를 하고 그다음 지침을 받아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빨리 합의를 끝내가지고 4대 개혁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맞습니다. 예. 야당은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 여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으니까 안 된다고 딱 나섰다가는 야당이 또 얻어맞을 가능성은 물론 크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하는 건데 마침 공적연금을 강화합시다라고 자기네가 주장하던 거를 여당 쪽에서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동의해 줬고, 그게 이제 40%에서 50%로 올리는.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 보기에는 야, 저거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확 합쳐버리는 게 본래의 목표였는데, 큰 틀이었는데 그 얘기는 다 뭐 하지도 않고 40% 소득 대체 50%를 늘리는 그 10%포인트 올리는데 들어갈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렇게 설득 동의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월권이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으네요. 여당을 향해서. 연금 얘기 나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우리가 다수의 대중들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소외되는 이유 또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려운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린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인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매달 뭐 100만 원을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결국 연금의 수혜자가 되겠죠. 예. 그때 연금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받는 거 대비 지금 현재 임금과의 비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40만 원이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60만 원 깎이고 40만 원만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너무 낮으니까 10만 원 정도 올려보자 해서 50%를 해서 50% 정도의 소득을 대체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일각에서의 주장은 50%, 40%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실제 40%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 소득 대체율과 명목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우리가 지금 40%라는 것들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20%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 올려도 그래봤자 얼마 오르는 거야. 거기에서 20% 올라가는 거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과하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지금 이 정부가 이 연금개혁 전체에 대한 이런 것들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그러니까 근데 실질 소득으로 따지면 너무 따지기가 복잡해지니까 명목 소득으로 해서 좀 쉽게 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명목 소득으로 계산하는 건 이해가 이제 나름대로 가는데, 그 사실 명목 소득 40에서 50%를 올리는 그 10%포인트에도 그 연금 수혜자가 워낙 많은 숫자니까 정부 부담으로서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겠죠. 그럼 사실 정부가 그럼 세금으로 그걸 올려주냐? 아니겠지. 우리한테 보험료를 더 내라 하겠죠,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은 보험료를 더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모아둔 돈이 한 2천 몇백 조. 그래서 세계 뭐 4대 연금 규모에 들어갈 만큼의 연금을 모아두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의 근거가, 이대로 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는 한 70년 정도 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2060년에 없어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죠. 2060년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어떤 얘기가 좀 빠져 있냐면은 그 뒤로 계속 돈을 또 낸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돈을 모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계속 올려갈 수도 있고, 돈을.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연금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20년, 30년 이상의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모아둔 돈 가지고 주는 나라들은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기금 가지고 해서 모아가지고 모아서 계속 주고 모아서 계속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 미스매치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나는 이유는 이게 사회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렇죠. 대한민국도 이제 고령화되어서 과거에 60, 80 이 정도였으면 이제는 80, 1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노령 인구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과거에 설계했을 때는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에게만 연금 이 급여를 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갈수록 해마다 10만, 20만, 30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될 수 있는 재정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게 불일치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이 국민연금이 9% 이제 보험료율이라고 하죠. 보험료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오면서 1.01% 더 올리면 50%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팩터를 놓고 봤을 때 차이가 1.01%죠. 아주 극미미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아니야, 한 2배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2배 정도 더 내야 돼 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약 한 20% 정도를
더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전제에서 두 가지 이야기 들은 거는 야당의 주장이든 정부의 주장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2060년이면 일단 고갈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야당의 이야기도 정부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는 것이고 이 연금이란 걸 항구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계해서 갖고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2060년 고갈되고 말 거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한 1% 더 올리면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무책임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네. 정부에서도 야당의 논리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염두에 두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마치 다수의 이 그 국민연금 납입자들이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그게 고갈될 거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자 은행에다가 계속 돈을 적금을 들었어요.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계속 원금 보장돼서 이자까지 준다는. 근데 어느 순간 한 60년 지나면은 은행이 돈이 10원도 없어진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가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게끔 얘기하고 있으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건 안 되지. 라고 해서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내고 그 대신에 조금 그 실제로 실질 명목 소득 대체율이 아니라 실직 소득 대체율이 40%만 돼도 사실은 그러니까 월 평균 400만 원 정도 소득이면 연금이 한 160만 원 정도만 나와도 저는 양호하겠다. 근데 그게 그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상당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그런 점에서라면 어쨌든 간에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그 정도가 되려면 더 내야 된다면 조금 더 내는 것도 맞겠다. 근데 그게 더 내면 좋은 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절반은 또 회사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제일 반대할 사람들은 기업인데 기업은 조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왜 그럴까? 일단 뭐 기업의 문제는 뭐 이런 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죠. 연금료는 우리가 소득을 올린 만큼 개인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연금 보험료가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간에 연금 보험료가 올라가면 예를 들면 30만 원 내던 사람이 40만 원 내는 거와 아주 부자여가지고 한 50만 원 내던 사람이 한 70만 원 내는 거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가난한 사람한테 더 하중이 더 무겁게 가죠. 근데 그 돈 연기금을 모으면 이거는 결국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서 기업의 투자로 그렇죠.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껴서 뜯어낸 돈이 기업을 살리는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기업이야 뭐 나쁠 게 뭐 있겠어요. 뭐 이 조선일보가 맨 처음에 계산해서 내놓은 것 같긴 한데 공무원들은 자신이 낸 것보다 약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배 정도 더 받아간다.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으로 치면은 자기가 낸 것보다 1.2배 정도 받아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납세자연맹 자료를 잠깐 보니까 상위 1%에 속하는 부자들인 고위 관료들은 공무원 연금이 월 700만 원, 500만 원 다 나오는데 월 700만 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깎아야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자료의 내용인 것 같아요. 거고. 예. 그렇죠. 우리는 근데 연금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과 연금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를 지금 실감해 본 사람들이 공무원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수하려고 하는 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고용 상태 진짜 세계 최하 수준인 거고 열악한 상태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는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 그래 나중에 그거 중요한데 지금 내가 그거 내 능력이 안 돼. 이거 근데 더 가져가겠다고 너희들이 더군다나 국가에 대한 신뢰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것들이 없잖아요. 얘들이 언제 우리한테 그걸 돌려주겠냐 제대로. 이게 가해지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서 야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지금 자라나는 딸아이들, 우리가 아까 어린이날 얘기했는데 이 상태로 갔을 때 이 아이들 세대가 감당해야 되는 이 몫이라는 것들은 무지막지하게 살인적인 몫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재앙이다 오히려. 우리가 애들한테 진짜 몹쓸 하게 되는 거다. 자, 논의가 진전이 이제 국회에서도 안 되고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해. 이제 앞으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법적인 프로세스를 봐야 되는데요. 예.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이미 도출이 되어 있고요. 예. 이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고. 그래서 이제
더 내게 만들고 덜 받게 만들고 333조를 아낀다는 거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정부의 계획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어저께 밤에 여야 간의 최종 합의를 이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무산됐단 말이에요. 네. 청와대에서는 50% 이 부분 절대 안 된다. 국민들 동의 먼저 받으라고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뭔 소리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의사결정을 내오는 구조는 청와대 아니면 야당 누군가 한 곳에서는 양보를 해줘야지 지금 기왕에 성안이 돼 있는 이 안 자체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양보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뭔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이 있을 정도로 좀 답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라 해야 되죠. 아까 저는 하자는 주의자고 무조건 하자는 주의자고 그랬을 때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 해놓고 그 정보에 대한 것들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준거들은 주지 않은 채 그냥 그럴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해서 여러모리 하면 안 된다. 이거 어떤 것이 문제인 거고 어떤 것 했을 때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역할들 해준 것들이 역시나 미디움으로서의 이 매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거죠. 이해 안 가는 말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와라 그러는데 여야 대표가 국민 대표들인데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끝인데 국민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는 말도 사실 난 잘 이해는 안 가고요. 이 많은 논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논의에 진척 없이 그렇죠. 이쯤에서 총선도 다가오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실적 올린 걸로 치고 여당은 여당대로 실적 올리면서 김무성 대표가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도움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마무리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권에서 이 두 합의를 이루어냈는데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애석한 마음 이런 걸 좀 금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멘트로 많이 나왔었고요. 국회 통과만 되면 될 거를 게이트키퍼죠. 게이트키퍼가 이제 결국은 청와대 계신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분이 그거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 여론한테 한번 물어봤어? 니들이 물어봤니? 왜 멋대로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뒷다리를 걸어서 여당 지도부에서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밀어붙였다가는 결국 자기들의 이후 정치적인 입지에도 커다란 손상이 올 것 같으니까 어저께 이제 이빨을 머금고 스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내세우는 50% 이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정말 50%로 올려 40인 걸 50% 올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50% 그 사이에서 목표 지점을 두고 좀 올리려는 노력을 해보자. 이거 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정권이든 이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나는 지금 하기 싫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계는 또 하나는 불언간 닥쳐올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30, 4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약 이 부분에서 새롭게 국민들 주머니를 터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게 시작이 됐다. 아니 근데 50으로 올린다는 게 터는 게 아니라 50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받는 거를 더 주겠다는 거잖아요. 받는 거를. 근데 이제 동전 이면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얘기한 그래서 저는 그 계산을 갖다가 양측이 주장하는 계산을 갖다가 딱 모아놓고 털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50으로 올렸을 때 2배를 내야 되는 건지. 여튼 이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사실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여야가 합의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어렵사리 합의를 했고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청와대에 걸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혀버렸는데 더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50%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제부터 논의를 합시다라는 건데 그걸 청와대에서 받아들일 만한 아량을 좀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방향은 저는 동의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 하겠다고 그동안 그 누구도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예? 특히 공무원 단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이런 애정과 이런 장기적인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진정성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대목에서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걸 하는 바람에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아무래도
공공개혁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준조세를 갖다 확 올리겠다는 말은 못하고 아마 그쪽도 답답하겠죠. 어쨌거나 불충분한 논의 그리고 그 결과로 명색만 허울만 대충 갖춰놓은 연금개혁 요 정도 선에서 일단 여야의 결렬로 스톱은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남은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당장 어떤 뭐 목표 달성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뭐 가시적인 성과 이룬 게 아니라 정말 알찬 논의의 시작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31회 스타카토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